자,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모평균과 표본 평균입니다. 자, 용어도 조금 어렵다, 그죠? 자, 일단, 먼저, 이 단어는 이제 공부를 하기 전에, 선생님 먼저 당부를 하자면, 이 단어는 용어 정의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 번 더. 용어 정리가 중요하다. 각각 단어의 용어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한다면, 이 단어는 좀 쉬울 거고요. 이 단원이 원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원리를 조금 이해를 못 하더라도 용어 정리가 확실하게 되고 공식만 잘 외우고 있으면 된다.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원리를 모르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쌤 일단 원리는 다 설명할 겁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원리대로 풀지 말고 공식 외워서 그대로 대입하는 게 좋다. 아시겠죠? 자, 일단 용어 정리 갑니다. 자, 위에 보시면 모평균과 모분산과 모표준 편차가 있는데 일단 이 전체 집단을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럼 이 모집단에서 일부를 뽑아서 가지고 온 것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하죠. 일부를 가지고 온 것을 표본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때 이 모집단에 대해서 이 모집단의 평균이 있겠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모평균이라고 합니다. 모평균이라고 하고 그럼 이 모집단을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정의를 했을 때 모평균은 EX라 하죠. 맞죠? 평균이 E니까. 그럼 그놈을 우리가 하나의 기호로 M이라고 표시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 모집단에 분산이 있겠죠. 그놈을 우리가 모분산이라고 부르고 자 모집단은 확률 변수 X바로 뒀으니까 얘는 V의 X가 됩니다. 됐죠? 요놈 우리가 기호로는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죠. 됐죠? 물론 분산했으니까 표준 편차도 해야 되겠다. 맞죠? 모표준 편차. 얘는 기호로 시그마 x라고 하는데 얘는 시그마라고 적으면 되겠다. 됐죠? 자, 근데 여기에 x바가 있는데요. 그 x바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표본을 확률 변수 x바라고 생각하는데 걔가 아니고요. 걔가 아니고 이 표본 안에 각각의 원소가 x1, x2, x3, 점점점점 xn이라는 것이 되게 이제 n개의 표본이 있겠다. 그죠? 그럼 이거의 평균을 우리가 x바라고 합시다. 그럼 x바 이름이 뭐죠? x바 이름은 이것을 우리가 표본이라고 그러죠. 표본. 그래서 표본의 평균이다. 됐습니까? 자, 이걸 보고 표본의 평균이라고 해서 표본 평균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x바는 표본의 평균이니까 여기 있는 집단들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점점점 얘가 xn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시 한번 더 정리. 자, 모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에 대하여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부르고요. 여기에서 추출한 표본이 있겠다. 맞죠? 이 표본의 값을 평균을 낼 수 있다. 맞죠? 평균을 낼 수 있죠. 그러면 이 표본을 평균을 낸 것을 x바라고 한다면 그놈 구한 방법은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 x1, x2, 점점점 xn이라면 평균을 내니까 자료들 다 더해서 n 나누면 x바가 나오겠다. 이해 갔습니까? 됐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1부터 10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모집단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3개를 추출해서 가지고 온다면 그러면 이 3개 집단에 이제 표본이 생기겠죠. 표본. 자, 예를 들어서 이 표본을 우리가 내가 2를 뽑고 그리고 7을 뽑고 그리고 또 뭐로 10을 뽑는다고 할까요? 그러면 이 표본의 평균은 뭐가 되죠? 3분의 2 더하기 7 더하기
12라고 해서 3분의 19가 됩니다. 됐습니까? 이때 x바가 3분의 19가 된다. 됐죠? 그래서 이놈의 확률 변수 x바의 이름을 우리가 두기를 표본이 아니고 표본에 있는 것들의 평균이라고 해서 표본 평균이 됩니다. 이름 아시겠죠? 요놈의 이름이 표본 평균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근데 웃긴 게 표본 평균을 이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죠. 조금 말이 안 된다, 그죠? 어떻게 표본 평균으로 갑니까? 평균의 평균이죠. 그래서 쌤이 얘기하는 게 용어 정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됐죠? 자, 용어 정리합시다. 모집단이 있습니다. 모집단이 이만큼 있다. 모집단이 있다. 그죠? 자,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뭘 구한다고 했죠?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인데, 근데 이 표본 평균이 여러 개 있어야 이것들에 대한 평균과 분산의 표준 편차가 있겠죠. 자, 어떻게 해서 표본 평균이 여러 개 있냐 한번 알아볼게요. 자,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복원 추출한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크기가 n인 표본을 복원 추출한다고 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n개를 뽑는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n개를 뽑아서 하나가 생긴다, 그죠? 여기 몇 개가 있다? n개가 있다, 맞죠?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 n개에 대한 평균을 우리가 x바라고 합니다. 맞죠? 다시 한 번 더. 이 n개에 대한 평균을 x바라고 했다. 맞죠? 근데 이번에 또 다르게 또 n개를 뽑아 볼게요. 그러면 이 집단들의 평균이 우리가 표본 평균 x바가 됩니다. 맞죠? 자, 이거 이름 뭡니까? 다시 한 번 더. 표본 평균입니다. 왜 표본 평균이다? 이것이 n개 뽑은 것이 표본인데 빗금친 이거에 대한 평균을 낸 게 이거다. 됐죠? 자, 그 다음 또 여기에서 n개를 뽑아서 이거에 대한 평균을 내서 개를 또 x바라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하면 n개를 뽑는 여러 가지 방법이 생기겠다. 맞죠?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내가 각각을 표본을 뽑을 때마다 표본 평균이 한 개씩, 뽑을 때마다 한 개씩, 뽑을 때마다 한 개씩, 뽑을 때마다 한 개씩 표본 평균이 생기겠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아주 많은 표본 평균들이 있는데 이게 얘가 여러 개 있다. 맞죠? 얘가 여러 개 있으니까 이거의 평균이 있을 것이고 이거에 대한 분산이 있을 것이고 이거에 대한 표준 편차가 있겠다. 맞죠?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x바를 뭐라고 했다? 표본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들에 대한 평균은 뭐라고 읽죠? x가 표본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고 이거의 분산이 표본 평균의 분산 그리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적을 때는 x바를 뭐라고 했죠? 표본 평균이라고 했는데 x바를 표본 평균이라고 했는데 이것의 평균이니까 이의 x바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이의 x바는 어떻게 읽는다? 요 밑줄 부분이 표본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고 읽는다. 맞죠? 왜 표본 평균이다? 이거 이름이 표본 평균이고 얘 이름도 평균이다. 맞죠? 즉 이놈의 평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표본 평균의 평균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자 V의 x바는 x바가 표본 평균이니까 자 요놈의 이름은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맞죠? 그러면 시그마 x바는 마찬가지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즉 내가 x바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런 분포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자, 우리가 실제로 n개를 뽑았을 때 n개를 뽑는 방법이 아주 많은데 이거에 대한 평균, 요놈에 대한 평균, 요놈에 대한 평균, 요놈에 대한 평균을 실제로 다 구해서 이거에 대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이렇게 공식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공식이 있는 거다. 즉, 공식을 새로 적어주면 x바의 평균은 m, 요거 이름 뭐죠? 모평균. x바의 평균은, 즉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공식화 시켜줄 수 있으니까 바로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x바의 분산은 뭐다? 얘가 이름이 표본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이죠. 얘는 뭐가 똑같으냐?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다. 맞죠?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때 시그마 제곱의 의미가 모 집단의 분산, 즉 모분산이다. 맞죠? 그리고 이 n의 의미는 표본의 크기입니다. 표본의 크기입니다. 평균은 모 집단의 평균과 똑같은데 분산은 n 나눕니다. 됐죠? 그러면 표준 편차는 당연히 여기다가 루트를 분산에 루트 씌우니까 시그마 나누기 루트 n이 되겠다. 맞죠? 즉 결론적으로 내가 n개를 추출했을 때 평균은 그대로고 모평균과 그대로고 자, 표본 평균의 분산은 원래 분산의 n 나누고 그리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원래 표준 편차의 루트 n 나눈다. 이렇게 해서 공식화 시켜서 우리가 외우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 내용은 이제 전기분포를 따르냐 안 따르냐 이제 그놈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실제로 얘는 있는 듯 없는 듯. 다시 한 번 더. 이 공식은 우리가 조금 몰라도 아니면 좀 과장해서 아예 몰라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다. 무슨 말인가 볼게요. 1번. 모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n개를 추출했다. 맞죠? 근데 이 모집단이 전기분포를 따른다고 할게요. 그러면 n개를 추출한 이 표본도 모집단을 따른다. 모집단이 된다. 모집단이래. 이 표본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요. 두 번째 내용은 화면이 안 내려가네. 잠깐만. 오케이. 두 번째 내용은 모집단이 이만큼 있습니다. 근데 얘는 정규분포를 안 따른다. 하지만 내가 n개를 추출하는데 아주 많이 n이 충분히 크도록 n의 크기가 충분히 크도록 내가 뽑았다면 이 표본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 뜻입니다. 크게 신경 안 써도 풀 수 있는 내용이니까 별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정규분포를 안 하면 우리가 문제 풀 방법이 없다. 맞죠? 자, 문제 갑시다.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 자, 모집단의 이제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은데 여기에 1과 2와 3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크기가 4인 걸 뽑는다. 맞죠? 뽑아서 4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의 평균을 우리가 x바라고 했다. 맞죠?
근데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다르게 4개 뽑을 수도 있고 다르게 4개 뽑았을 때 평균도 x바라고 할게요. 그럼 이 x바가 여러 개 있다 맞죠? 그거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정말 4개를 뽑을까요? 1, 2, 1, 2, 또 1, 1, 1, 3 이렇게 뽑아서 진짜 평균 구할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 x바의 평균은 m, 즉 모 평균과 같다. 맞죠? 모평균을 어떻게 구하죠? 얘가 모집단이죠. x니까. 근데 모평균은 EX죠. 이 x바를 구한다. 문제에서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x바를 구하는데 이 x바는 m과 똑같다고 했다. 맞죠? m은 x의 평균이니까 x의 평균 구해보면 어떻게 구한다? 요렇게 3개를 곱해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16분의 2 더하기 16분의 6 더하기 16분의 12가 돼서 3개를 더하면 16분의 20이 되겠다. 맞죠? 그래서 분모 분자 4 나누면은 4분의 5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n분의 시그마 제곱, 즉 모분산에다가 표본의 크기 n을 나누면 되겠다. 맞죠? 표본의 크기 어떻게 구하죠? 표본의 크기 아까 문제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이라고 했으니까 4개를 뽑으니까 분모가 4가 되고요. 자, 분자는 모분산이죠. 모분산은 뭡니까? Vx가 모분산이죠. 맞죠? X의 분산이 모분산. 그러니까 분산 어떻게 구합니까? 분산 구하는 방법은 X제곱 평균에서 X평균 구한 거에 제곱을 빼면 되는데 자, 제곱의 평균 먼저 구해볼까요? 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자, 위에다가 X제곱을 적어서 1, 4, 9 적어서 이렇게 곱해서 구하면 되겠다. 맞죠? 그래서 1과 16분의 1을 곱하면은 16분의 2 더하기 그 다음에 4와 16분의 3 곱하면 16분의 12 그리고 9와 16분의 4를 곱하면은 16분의 36에서 12, 36에서 12 더하기 36이 되고 그리고 평균 아까 이제 4분의 5라고 했죠. 그래서 4분의 5의 제곱이 됩니다. 됐죠? 계속 계산하면 16분의 14 더하기 36이니까 16분의 50 빼기 16분의 25가 되니까 요거 서로 빼면은 16분의 25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요 놈이 x의 분산이다. 그러면 x바의 분산은 원래 분산인 16분의 25에서 4를 나누면 되기 때문에 얘는 64분의 25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x바의 표준 편차는 물론 x바의 분산에서 루트하면 x바의 표준 편차 나오지만 그래도 우리는 x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게요. x를 이용해서 자 표준 편차는 누구라?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했다. 맞죠? 근데 시그마가 뭡니까? 모 표준 편차다. 맞죠? 모 표준 편차. 그래서 모 표준 편차대로 구해보면 자, n이 4니까 루트 4분의 모 표준 편차가 누구죠? 자, 아까 x의 분산이 16분의 25니까 x의 표준 편차는 요놈의 루트인 4분의 5가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4분의 5를 대입하면 계산해서 8분의 5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x바의 분산을 구할 때는 x바의 분포를 구한 것이 아니라 x의 분산을 구해서 거기다가 n 나누면 되겠다. 맞죠? 뭐 vx나 시그마 제곱이니까 뭐 시그마 제곱이나 똑같겠지만 그 다음 내용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라고 했다. 자, 문제에서 v의 2x바 더하기 3을 구하라 했는데 요놈은 간단하면 2제곱 곱하기 v의 x바가 되겠다. 맞죠? 그래서 4 곱하기 v의 x바인데 그러면 얘를 x로 바꾸면 지금 4개의 공을 복원 추출하니까 표본의 크기가 4다. 맞죠? 표본의 크기가 4가 되니까 요놈의 분산은
원래 분산 나누기 4가 된다. 맞죠? 즉 얘를 서로 약분하면 얘는 x의 분산이 된다. 맞죠? 그래서 v의 2x 플러스 3은 x의 분산과 같으니까 x의 분산 한번 구해볼게요.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요. 이 확률 변수 x는 자, 0, 2, 1, 2, 4를 가질 수 있다. 맞죠? 0, 2, 1, 2, 4라는 숫자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0, 1이 될 확률은 전체 6개 중에서 2개니까 6분의 2가 되고 그리고 2는 6분의 3이 되고 4는 6분의 1이 된다. 맞죠? 그래서 x분산을 구하려면 얘는 x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는데 제곱 평균 먼저 구해볼까요? x제곱은 1, 4, 16인데 어떻게 곱한다? 요놈과 요놈을 곱하고 요놈과 요놈을 곱하고 요놈과 요놈을 곱해서 서로 더해주면 x제곱의 평균이 나온다. 맞죠? 그럼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6분의 2 더하기 6분의 12 더하기 6분의 16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빼기 평균의 제곱인데 평균 어떻게 구합니까? 더 쉽다. 맞죠? 이렇게 x와 각각의 확률을 곱하면 되니까 6분의 2 더하기 6분의 6 더하기 6분의 4가 된다. 됐습니까? 계속 계산하면 얘는 6분의 14, 16이니까 6분의 30이 되고 마이너스 6분의 12의 제곱이 된다. 됐습니까? 얘는 그래서 5 빼기 4가 되니까 답은 1이 된다. 됐죠?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좀 감이 옵니까?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어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 용량은 자판기가 이만큼 많다고 할게요. 그럼 얘는 모집단이니까 확률 변수 x로 두면 되겠다. 맞죠? 근데 이 모평균이 150이라 했으니까 자, 이에 x가 150이고 그리고 표준 편차가 5라고 했으니까 시그마 x는 5가 된다. 맞죠? 근데 얘는 정기분포 따른다고 했으니까 x는 정기분포를 따르는데 그때의 평균이 150이고 표준 편차가 5가 되겠다. 맞죠? 근데 여기에서 100개를 이미 추출했을 때 이 표본의 이거의 평균을 맞죠? 이 표본의 평균을 우리가 x바라고 할 때 자, 이 확률을 구하라고 했다. 맞죠? 자, 그러면 P가 149 x바 150. 즉 표본 평균 x바가 149 이상 151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얘는 정규분포 따르다. 맞죠? 정규분포 따르니까 얘를 표준화시키는 방법이 뭐였죠? x바의 평균을 빼고 맞죠? 표준 편차를 나눠야지 표준화가 될 수 있다. 맞죠? 됐습니까? 표준화 시키려면 x바의 평균 빼고 표준 편차 나눠야 되는데 그러면 x바의 평균을 우리가 이 x바라고 하죠. 맞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모평균이 m과 같은데 문제에서 모평균이 150이라 했으니까 얘는 150이 되고요. 그 다음 분산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오른쪽에 적는 거는 x바의 분산이다. 맞죠? x바의 분산은 모 분산에다가 n 나누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계산은 뭡니까? 5제곱이죠. 맞죠? 5제곱 나누기 그리고 100개를 이미 추출한다고 했으니까 나누기 100이 되죠. 즉 4분의 1이니까 자 x의 분산이 4분의 1이니까 여기는 2분의 1의 제곱이라고 적으면 되겠다. 맞죠? 그럼 x바를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x바에다가 x바의 평균인 150을 빼고 x바의 표준 편차인 2분의 1을 나누면 얘가 표준화가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놈 표준화 시킵시다. p에 149에서 평균인 150을 빼고 표준 편차 2분의 1 나누고 그리고 얘는 150 빼고 2분의 1 나눴으니까 표준 정규분포에 따르는 g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이제 151이죠. 151에다가 다시
150 빼고 2분의 1 나누면 표준화가 완성됐다. 맞죠? 자, 그래서 왼쪽 간단히 하면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 이상 그리고 우변은 2가 된다. 맞죠? 그리고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0부터로 바꿔야 한다. 됐죠?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0부터 2까지인데 2 곱하기 0부터 2까지일 확률이 문제에서 0.4772라고 했다. 맞죠? 그래서 얘가 0.477이니까 간단히 해서 0.9544가 되는 겁니다. 됐죠? 용어는 어려운데 문제풀이는 크게 안 어렵습니다. 맞죠? 어쨌건 뭐 이제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고요. 자, 좀 강의 좀 길었는데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